네, 지금 한반도 기류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이 내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같은 이 도발에 대해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게 지난 2017년 12월이라는데 2년 만에 이제 처음입니다. 이게 좀 이례적 아닙니까? 보통 ICBM 발사라든가 이런 구체적 위반 행위가 있은 뒤에 안보리가 소집되곤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행보를 보면 북한이 이제 수없이 그동안 5월 4일부터 금년 네. 13차례의 발사체를 발사를 했죠. 네. 이제 그때도 뭐 일부 국가에서는 뭐 우려를 표시했지만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냥 무시했거든요. 트럼프 네. 대통령은 뭐 오히려 뭐 괜찮다 그랬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엄밀히 보면 유엔의 결의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네. 발사체 발사를 금지한다 그랬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이번에 뭐 로켓 엔진 시험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명백하게 제재를 가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안보리를 미국이 그것도 먼저 소집을 했다는 얘기는 네. 결국 북한의 도발 수위, 북한의 대미 압박 수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저번에 깔려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북미 협상에서 성과가 없음에 대해서 비난을 했을 때에도 ICBM 발사 핵실험이 없었다는 건 대단히 큰 성과다라고 사실 자기 스스로 레드라인을 그어놨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걸 북한이 만지작거리는 거죠. 왜냐하면 동창리는 북한 말대로 인공위성 그 시험장이고요, 발사 시험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공위성에 쓰는 로켓 엔진이 네. ICBM의 1단 추진체하고 동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단거리 발사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픈 데를 지금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한 거고 두 번째는 추가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금 제지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자, 미군이 이렇게 위험 수위로 보고 있는데 북한은 그동안 중대한 시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대한 시험이라는 게 우리 측에서는 로켓용 엔진 분사 시험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으로 파악됩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주요한 로켓과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 뭐 지금 언론에 일부 얘기가 나오곤 뭐 그것이 액체냐 고체냐 이렇게 설이 많은데요. 사실은 액체나 고체냐는 뭐가 더 우월하냐보다는 둘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체 로켓은 엔진 효율성이 좋고 추력이 좋기 때문에 가장 고성능의 그 로켓 엔진은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는 거의 100% 액체 로켓을 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액체 로켓은 주입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 번 주입을 했다가 만일에 안 쓰게 되면 그 연료를 모두 다 빼내야 됩니다. 네. 근데 고체 로켓은 고체 상태로 집어넣어 놓기 때문에 일단 은밀성과 운반성과 신속성이 매우 좋거든요. 그러니까 무기급의 경우에는 ICBM이나 IRBM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고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 동창리의 경우에는 액체 로켓 시험장이 거기 있습니다. 북한의 고체 로켓 시험장은 다른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을 했다고 그러면은 우주 발사체용 액체 로켓 시험을 했을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쓰고 있는 지금 ICBM이 현재까지는 액체 로켓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액체 로켓, 그러니까 ICBM에 쓸 수 있는 기존에 개발된 엔진을 성능을 개량했거나 아니면은 성능 개량 없이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일부러 동일한 시험을 과거에 했던 시험을 반복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험의 내용은 북한 내부에 지금 알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자, 그동안 미국과 북한 말과 말을 주고받거나 말 폭탄을 주고받은 그런 단계에서 이른바 행동 대 행동으로 옮겨갔다 이런 분석들이 지금 이렇게가 나오는데 미국 측으로서는 북한이 일단 지금 행동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일까요?
이미 행동에 들어갔죠. 네. 왜냐하면 이 발사체, 단거리 발사체, 그러니까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단거리 발사체 역시 탄도미사일 기술을 대부분 이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거리라 하더라도 유엔이 정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발사를 금지한다는데 위반이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을 면죄부를 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럼에도 그러니까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함인데 네. 거기 면죄부를 줘버리니까 이번에는 이제 강도를 높여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 이번 행동은 레드라인은 밟은 겁니다. 아직 선을 네. 넘지 않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 레드라인으로 거는 ICBM 발사와 핵실험은 지금 당장은 좀 어렵거든요. 풍계를 폭파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풍계리는 복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다 손쉽게 즉각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게 동창리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초기 단계 행동에 들어갔다고 봐야죠. 네. 자, 그동안 비핵화 협상의 전제가 지금 말씀하신 ICBM과 핵이었는데 이제 ICBM을 북한이 만지작거리니까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달라지고 대응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트위터에 김정은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적대적 행동은 안 할 거다. 잃을 게 너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달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강한 경고로도 느껴지고요.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10월 말까지는 단거리 발사체로 자극을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입장 변화가 없으니까요. 11월부터는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통령 이름을 북한의 관리들이 꺼내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을 대통령의 지적잡기로 활용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ICBM 부분까지 오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좀 급해졌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표현을 했고요. 내가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잃을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사실상 모든 걸 잃게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정치적 생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외교적으로 자연적인 생명까지도 지금 위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은 뭐 심하지 않지만 굉장히 고강도의 지금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달랜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경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했지만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ICBM을 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하는 분석이 이제 미국 내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대선에 대한 내년 11월 대선에 대한 언급을 벌써 두 차례나 했습니다. 11월 대선에 간섭하기를 원치 않는다. 자, 거의 트럼프의 어떤 고백? 결국 지금까지 벌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 그리고 정상회담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벤트가 아니었느냐 이런 해석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외교 안보적으로는 무시론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적인 외교 안보적 이익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경제적인 계산법에 밝은 사람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한미군 같은 경우도 천문학적인 주한미군으로 미국의 안보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뭐 미국 그 전 장성 말대로 몇 푼 달러 때문에 지금 한미 동맹을 흔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경향이 있고요. 네. 지금 탄핵 국면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탄핵은 뭐 미국 공화당을 상원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네. 지금 정치적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내세우는 외교 안보적 업적이 바로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중단시켰고 핵실험을 중단시켰다. 자기가 아니었으면 지금 전쟁 중일 거다. 이 대목이거든요. 네. 근데 만일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하게 되면은 이게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참패,
패배라는 그런 멍해를 씌울 거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으로 이 경고도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그 선은 넘지 말아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뭐 이게 최악의 경우가 될 수도 있겠는데 특히 우리 한국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상황,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없고 북한은 ICBM을 계속 고도화하고 그리고 지금 비핵화 협상이 테이블에서 내려져 있다고 하는데 다음에 협상이 열린다면 북한을 자연스럽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또 다음에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 이건 상당히 우려하는 단계인데 이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입니다. 뭐냐면 지금 일단 연말을 김정은 위원장이 데드라인을 정해놨거든요. 협상 시간으로. 네네. 그럼 이제 연말이 지나면 새로운 길을 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새로운 길이 ICBM 발사나 핵실험일 거라는 이제 전문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나 ICBM 발사와 핵실험은 북한이 이미 가본 옛날 길에 해당하는 거고 네.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초강경 대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이라도 합리성이 있는 북한의 외교 안보 라인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그렇게 노골적인 명분을 줄 수 있는 도발은 좀 유예를 할 거고 예를 들면 ICBM을 가장한 인공위성 발사나 아니면 SLBM을 단거리 형태로 발사하거나 네. 이 경우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협상을 중단을 선언하고 핵보유국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해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ICBM이나 핵실험은 안 하지만 핵물질의 양을 늘리거나 미사일의 수량을 늘리는 건 지금 북미 간의 합의에 저촉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추가적인 제재의 명분은 약하면서 상당한 압박에 놓이게 되고 우리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새로운 길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예측하는 ICBM 발사나 과거로 돌아가는 핵실험보다 훨씬 더 정교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이 말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새로운 길, 이 새로운 길로 가기 전에 미국을 보고 새로운 셈법을 연말까지 가져와라 그러는 건데 이 새로운 셈법이라는 게 도대체 정확히 어떤 요구입니까? 뭘 가져오라는 겁니까? 그 부분은 좀 아직 복잡합니다만 또 이제 많은 부분을 추정에 의존을 하는데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영변이냐 영변 플러스 알파냐입니다. 지금 소위. 네. 하노이에서는 북한은 영변을 내놨고 대북 제재 중에 5개 해지를 요구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결렬이 됐는데 지금 북한은 풍계리 동창리에 영변까지 내놨다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에서 합의가 하기가 어려운 게 이미 하노이에서 영변 갖고는 안 된다고 결렬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했죠. 이미.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시 영변에서 합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가장 위대한 업적을 비핵화 협상에서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영변은 이미 과거 미국의 역대 정부 모두 합의를 한 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영변 갖고 합의를 했다 그러면은 미국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박수를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영변을 내놓고 시작하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프롬 영변 타입과 영변 플러스 알파, 영변 비욘드 영변, 영변보다는 더 받아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이 정면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를 해주고 싶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내는 영변만 갖고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는 어떤 그런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좁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 상황 조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역시 북한이 그동안 수없이 약속을 파기한 양치기소년 딜레마의 결과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제 해지 차원에서 영변에서 좀 더 나아간 조치를 취한다고 그러면 합의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킬레스건이 아까 말씀하신 탄핵과 내년 재선 가도인데 김정은 위원장도 물론 이것을 지금 이용하면서 지금의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이 북한과의 위대한 협상이 깨지고 만약에 북한이 ICBM을 고도화된 ICBM을 또 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그가 말한 무력 사용 가능성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뭐 됩니까? 이제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조심해서 이 부분은 다뤄야 됩니다만 네. 한반도의 지정학적 성격이나 여러 개 복합적인 성격 때문에 무력 충돌 가능성은 사실은 높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까지 모든 무력 충돌 이야기가 하는 거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발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정말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소한 촉발 요인으로 충돌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도발을 하거나 고강도의 어떤 새로운 길을 갈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위협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니까 저렇게 연일 담아도 내놓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박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떼쓴 애가 계속 방치해버리면 정말로 떼쓰다가 바닥에 뒹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뒹굴 싶진 않죠. 그렇군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엄마한테 혼날 것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 관리가 필요한 이 상황에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30분간 통화를 했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걸어온 전화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촉진자, 중재자의 역할이 새삼 떠오릅니다. 어떤 얘기가 나눴고 문 대통령의 역할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예,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측 다 합의를 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양측 입장이 충돌하고 있고 지금까지 북미 양측의 대립 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상당한 정도로 양측의 신뢰를 결합해내는 그것이 6.12라든지 그다음에 올 하노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6월 30일 날 판문점 모두 한국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양측이 완전한 만족한 성과는 아니더라도 초기 합의, 그러니까 연말이라고 하는 위험한 데드라인을 넘고 신뢰를 회복해서 초기에 그러니까 그것이 크진 않더라도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해서 비핵화의 첫 단계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걸 위해서 한국 정부가 좀 노력을 할 상황입니다. 네. 자, 과연 어떤 상황 역할을 할지 궁금합니다.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